자, 인물화 그리실 때 형태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뭐 스케치를 해서 형태를 라인을 따서 그리는 방법도 많이 있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이 카피, 복사죠, 복사. 형태 라인을 따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우선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자, 일단은 대상을 보고 확인할 때, 자, 머리 꼭대기, 머리 끝부분, 그 다음에 인물 중에서 이 턱선, 턱 부분, 턱선 부분의 위아래 비율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로에 대한 비율에 대한 형태를 확인하십니다. 자, 형태 라인을 따서 진행을 해서 안정감 있게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텐데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방법은 좀 더 효율적인 방식, 어떻게 하면 좀 더 분위기 있게 진행할 수 있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위아래 설정을 하시고, 가로 비율에 대한 것을 비율을 확인을 하시고, 그 위치를 선택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에서 가장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는 눈, 코, 입이에요. 그 비율에 대해서, 자, 눈 위치, 이 비율에 대한 목축을 통해서 위치를 잡아 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눈썹에 위치가 있을 것이고 턱 부분까지 위치가 있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코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의 비율이 거의 반비례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살포시 명암을 넣어 주십니다. 자, 눈 부분의 위치에서도 살포시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눈시울 부분까지, 자, 눈시울 부분까지 비율을 확인해 보시고 위치를 선택을 해 보세요. 대략적으로 눈 덩어리의 비율 자체가 구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코끝에서 또 다시 이 턱 사이에 비율을 보시면 입술이 있습니다. 입술의 윗입술의 어둠. 자, 그러면 그 밑에 입술 어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입술인지 코인지는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밝고 어둠에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먼저 구분을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에서 여기 사이에 이마 부분이 있죠. 자, 이마 부분을 선택을 해 보십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머리 부분이 조금 협소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계측을 해서 목측으로 해서 측정을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 자, 이 가로 부분에 가로 넓이의 두상의 넓이인데, 그 두상 넓이 안에 무엇이 있냐면 얼굴 크기가 있습니다. 얼굴 크기에 대한 비율이 한 몇 대 몇 정도 될 것인지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될지 이 정도가 되실지 파악을 해 보시고 위치 설정을 해 주십니다. 자, 하실 때 라인을 잡아 주시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은 명암의 폭 넓이죠. 폭에 대한 넓이, 이렇게 측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반대쪽도 대략적으로 한 코 위치가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 측두골, 눈과 측두골의 위치, 자, 명암이 있어요. 이렇게 폭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광대뼈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얼굴 크기가 정해져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조율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코 평수, 코의 넓이에요. 자, 얼굴 라인이 이 정도면 여기서 이 정도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코 평수, 코의 넓이죠. 가로의 넓이. 그러면 여기 넓이와 여기에서 얼굴까지의 비율에 대한 관계성만 잘 계측을 해주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코의 위치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입술의 위치가 좀 변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명암의 폭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형태를 구분하기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시 코의 위치에서 쫙 올려보시면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눈 미관 정도의 눈썹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좀 비슷하거나 안으로 좀 더 들어가거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눈 부분하고 이 코하고 봤을 때 코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코 길이는 이 눈썹 부분과 그 사이에 실제 미관 형태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미관 부분 쪽까지 봤을 때 이 코끝에서 콧날 부분의 기울기를 확인을 해 보시면 어느 정도의 위치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살포시 명암을 넣어 드립니다. 자, 콧날 부분이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 눈썹 부분까지 기울기가, 명암의 기울기가 보이실 건데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면은 대략 눈썹에 대한 위치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눈썹 부분에서 명암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의 위치에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코끝에서 이 눈 끝나는 눈꼬리 부분에 끝나는 부분까지 기울기를 한번 파악을 하셔요.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위치 파악을 하시는데, 그래도 여기도 명암을 살짝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여기서 이 눈꼬리 끝나는 부분까지의 각도, 기울기를 이제 판단을 하세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에 눈꼬리의 위치가 이제 설정이 돼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끝에서 있는 부분에서 이 눈물샘이 있는 부분까지의 기울기를 목축으로 확인을 해서 위치를 잡아 주시면 대략 눈의 길이가 설정이 됩니다. 자, 얘는 오른쪽 눈은 이 위치를 여기서 끌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정도쯤 되겠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눈의 길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코끝에서 입술, 구륜근이라 그러죠. 구륜근까지의 꺾임의 그 위치까지 기울기 확인을 하시고, 구륜근은 근육이 볼록하게 있습니다. 근육이 뭉쳐 있는 곳이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눈으로 이제 바라봤을 때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눈썹 부분과 코 부분 위치와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눈시울이 있어요. 눈시울은 여기까지예요.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가 거의 반비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정확하게 볼 수는 없고요. 자, 비례를 반비례 정도 판단하시고 그럼 눈시울 부분이 한 이 정도쯤 대략 될 겁니다. 그래서 형태 보실 때는 가선으로 연하게 위치를 보시고 자, 그럼 이 눈썹 부분의 위치와 이 눈시울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눈의 높이가 있어요. 눈높이가 있어요. 자, 눈높이 보실 때 여기에서는 대략 이 시선이 밑을 바라보고 있어서 눈의 기울기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얘가 눈에 잘 보여집니다. 그런 기울기를 약간 판단하셔서 단순하게 이렇게 형태를 보세요. 그럼 여기에 전반적으로 어둠이 그늘이져 갖고 이렇게 각도만 한번 살짝 조절해 주시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비율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시고 위치와 기울기만 보셔요. 자, 밑에 그늘이 졌어요. 이렇게. 자, 생긴 거는 못생겼습니다. 그림에서. 하지만 나중에 이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중에 아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중에서 시작되는 위치, 인중의 기울기, 코에서 시작하는 입술 기울기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인중의 이 위치가 나름대로 되게 중요해요. 인중의 꺾이는 위치. 그러면서 입술은 여기에서 이렇게 형태가 기울기가 있는데 이렇게 꺾입니다. 꺾이는 기울기만 확인하시고 자, 입술 두께가 안 맞네요. 윗입술이 좀 더 두꺼워야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꺾어지는 또 기울기 살짝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입술이 또 밑에 입술도 꺾어지는 기울기를 이렇게 확인을 해 두십니다. 맞고 틀린 것은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고 과정을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여지는 눈 부분에 눈물샘까지의 꺾어지는 이 형태 기울기가 있습니다. 기울기는 이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울기 형태를 한번 이렇게 단순하게 봐주시고 자, 눈꼬리 부분 쪽으로 넘어가는 이 기울기는 되게 면적이 짧습니다. 이미지에서 보니까 짧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미지 자체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눈 부분이 어떻게 생겼나 측정을 하시고 뭐 위치를 이 정도쯤 되는구나 판단해 놓으시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무엇을 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얘네들에는 대략 위치만 판단하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곽 부분 쪽에서 보면은 이제 얘네들의 머릿결, 머리 뒤통수 형태들이 있는데 우선은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어둠에 대한 크게 보여지는 형상이거든요. 눈의 위치가 이 정도 있으면 대략적으로 기울기는 한 이 정도쯤 되겠다. 자, 대부분은 여기 요 눈 부분 있는 근처에서 시작을 머릿결 각도, 이마 측두골에 기울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살포시 기울기 확인하시고 살포시 명암의 폭으로 인해서 형태를 구분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마 부분에서 또 생겨지는 머릿결과 이마 부분의 형태, 위치 파악. 자, 반대편에도 기울기 확인하시고, 꺾어지는 이마 부분의 형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꺾어집니다. 이게 단순하게 형태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릿결이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위치 대략 확인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외곽 부분의 형태의, 머리 부분의 형태의 머릿결의 형태 기울기를 크게 확인을 해 놓으시는 겁니다. 자, 일단은 머릿결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명암으로서 이렇게 구분 지어 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크게. 자, 머리가 삐져나온 머리들이 많이 복잡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대뼈에 있는 곳에서 이제 턱선, 얼굴 라인 턱선입니다. 기울기 잘 확인하셔서 느슨하게, 약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율을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목 부분이 있는데, 목의 위치는 눈짐작으로 확인을 하시고, 기울기 확인하시고, 각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엔 또 수정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이제 귀 쪽의 기울기가, 귀의 위치 확인하시고, 위에 귓볼 위치 확인하시고, 자, 잡아주실 때 눈짐작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평인지 수직인지. 자, 위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굴, 여긴 구렛나루 쪽이고요. 여기는 얼굴 라인은 한 이 정도쯤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귀가 있는 위치에서 하악턱의 기울기가 있어요. 하악턱의 기울기. 그리고 여기는 이제 턱선입니다. 턱선. 그래서 이 형태가 이렇게 구조가 하악턱 기울기를 잘 잡아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연결 한번 해 보십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귀의 위치를, 귓볼 위치에 뒤쪽으로 명암이 어둡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둡게 있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뒷머리결의 위치들을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늠을 해 주시면 어느 정도 틀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뒷목은 귀 뒤쪽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살포시 명암을 넣어주세요. 자, 기울기는 확인을 해보시고, 자, 이미지가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되게 어색하고 이상한데, 자,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딴머리가 이렇게 방향성이 이렇게 뒤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암 폭을 일단은 가볍게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형태의 형상에 대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라인으로 따시면은 정확하고 그렇게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라인은 나중에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은 크게 그 분위기 위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비율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어둠의 크기들에 대한 비율들, 어둠에 대한 기울기들, 이런 것들을 계속 측정을 하셔서 조율을 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자, 똑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 형상의 위치, 두상의 형태의 기울기, 이런 것들을 대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비교해 가면서 측정을 해서 교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 목 부분의 기울기가 좀 내려오고, 자, 여기까지 이제 쇄골뼈, 빗장뼈라고도 하는데, 쇄골뼈 대략 위치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 형태의 덩어리를 통해서, 명암의 덩어리를 통해서 형태를 대략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일단 가볍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형태의 대략적인 윤곽의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연습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보시면은 되게 보는 안목도 좋아지시고요. 분위기 있는 그림을 그리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십니다. 자, 반복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